어렵고 난해한 미술을 좀 더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테 대원쌤입니다. 우리가 흔히 서양 미술을 이야기를 하면 유럽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단 한 번도 미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물론 현대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하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은 다소 약소 국가에 속했죠. 그리고 현대 미술이 들어오게 됐을 때는 더 이상 미국과 유럽이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미술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글로벌, 유니버설 미술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 과연 미국에는 미국 토속적으로 태어난 미국의 미술이 없었을까요? 그것이 궁금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총 9개의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사랑을 받는 미국의 아이콘적인 그림 9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작품 9점을 제작 연대별로 소개하면서 미국의 역사와 사회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림은 1796년에 그려진 길버트 스튜어트의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에게 생소할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보여졌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 그림은 미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의 초상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길버트 스튜어트는 1755년에 태어나 1828년에 사망한 미국의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스튜어트는 미국의 독립운동 리더였던 워싱턴 대통령의 수많은 초상화를 그렸던 대표적인 화가로 미국인들에게는 독립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상징을 그렸기 때문에 더더욱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를 포함한 미국의 국민들에게는 워싱턴 대통령은 그들의 영웅 같은 존재였습니다. 대영 제국의 식민지였었던 힘없는 미국이 거대한 세력에 저항하여 독립을 한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워싱턴의 존재는 엄청난 것이죠. 이 초상화는 그들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그야말로 아이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워싱턴의 초상화 중에 왜 하필 이 작품이 유명해진 걸까요? 심지어 미완성인 이 작품이 왜 인기가 있었을까요? 이 초상화는 1796년에 그려진 것입니다. 아시니움이라고 불려지는 이 초상화는 작가 자신이 미완성으로 놔두기를 원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미완성 아시니움은 원래 스튜어트가 그린 워싱턴의 초상화들 중 두 번째로 그렸던 것입니다. 첫 번째 초상화는 없어져서 모조품으로 대치되었다 보니 어찌 보면 아시니움이 현존하는 워싱턴 대통령의 첫 번째 원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시니움은 당초 워싱턴의 첫 번째 부인인 마사 워싱턴이 주문을 해서 그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워싱턴이 총사령관으로서 퇴직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어서 주문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사연을 작업 중에 알게 된 스튜어트는 갑자기 고민 끝에 그만 그리길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가장 그럴싸한 이야기는 당시 워싱턴의 극성 지지자이자 애국자였던 길버트는 그가 장군으로만의 임기를 마치고 은퇴하는 것에 대해 격하게 반대하는 입장으로 완성을 한다면 그것이 그의 은퇴를 종용하는 것이다 라고 믿고 그를 대통령까지 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완성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향후 그를 포함해 수많은 화가들이 워싱턴의 초상화를 그릴 때 모범답안처럼 참고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1865년에 그려진 윈슬로 호머의 새로운 대지의 예비군이라는 작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워싱턴의 초상화는 독립에 대한 미국 사회의 대표를 상징하는 작품이었다면 이 작품은 독립 후 비극의 남북전쟁을 거치며 겨우 안정을 찾아가는 시대의 그림입니다. 국가로서의 평화로운 모습과 미국의 성장을 염원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당시 연방군이었던 북군의 군복과 물통 등을 입은 남자가 소개됩니다. 그림에 나오는 그의 고풍스러운 낯은 저승사자를 떠올리게 하며 링컨의 살해 사건으로 절정에 달했던 남북전쟁의 비극을 은유합니다. 또한 북부의 작물이었던 풍성이 자란 밀을 수확하는 것은 북군의 승리를 예감하는 표현이라고도 해석됩니다. 이 회화적인 걸작은 사실주의 화가였던 그이지만 어찌 보면 빈센트 반 고흐와 밀레 사이쯤에 속할 것 같은 그런 신비로움이 존재를 합니다. 평화로운 대지에 추수를 하는 어느 농부의 뒷모습에 힘이 찬 모습을 보이면서도 무언가 조용함을 넘어서 외로움까지 느껴지게 합니다.
이런 작품은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나 고흐의 밀밭 농부와 같은 그림에서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감자밭의 농부나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과 같은 외로운 듯하면서도 자신의 운명을 아무 말 없이 이어가는 인간미가 잘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호모의 이 작품에서는 미국의 가장 힘들고 비극적이었던 시기를 지나며 새로운 발전을 만들기 위해 과거와 미래 그리고 비극과 희망이라는 단어들이 떠오르는 이 명작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는 1871년 제임스 휘슬러가 그린 휘슬러의 어머니라는 작품입니다. 휘슬러의 어머니인 안나 휘슬러를 그린 건데요. 이 작품은 미국의 자존심으로 미국인이 그린 최고의 작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 그림은 미국 내에서 유명해진 것이 아닌 유럽에서 오히려 그 진가를 인정받은 작품이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이 그림에 대해 진정한 미국의 아이콘이라고도 하고 빅토리안 시대의 모나리자, 미국의 모나리자라고 칭송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단색의 색조를 변조하는 휘슬러의 급진적인 방법의 정점을 나타냅니다. 사실주의의 작품이면서도 당시의 화단에서는 보기 드문 혁신적인 기법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그림이 특히 미국의 아이콘이자 자부심이라고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당시에 유럽 위주의 서양 사회에서 아직 국력이 미미했던 미국인이 당당하게 유럽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림은 토마스 이킨스가 그린 1896년의 그로스 박사의 진료서입니다. 이 그림은 주제와 표현이 매우 충격적인데요. 이 명작에서 작가 자신은 그림의 왼쪽 상단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로스 박사가 젊은 남자의 두개골을 암을 해부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튀는 장면을 참아보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는 여자는 환자의 어머니로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인간의 감정을 잘 나타내줍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의 압권은 오랜 세월 많은 일을 겪은 이 수술의 거장 얼굴입니다. 바로 그로스 박사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정말 수많은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해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킨스는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로스 박사의 진료서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위대한 미국 그림 중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젊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이킨스는 예술가로서의 재능을 보여주고 그의 고향인 필라델피아의 1876년 100주년 기념 전시회에 전시를 하기 위해 특별 제작하였습니다. 그가 그로스 박사를 택해 그림의 주제로 삼은 것은 당시 미국의 최고의 수술 의사로 인정받은 그로스 박사의 영웅적 모습을 나타내어 필라델피아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림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무척이나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저히 너무나 과감하다 못해 적나라하게 수술의 끔찍한 장면을 묘사한 이 그림은 당시 사회에서는 미술이란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분야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새빨간 피가 외과 의사의 손가락과 메스를 문들들이며 벌어진 절개는 환자의 몸의 위치를 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매혹적이지만 혐오스럽고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일부 관객은 이킨스의 구성, 색상 및 세부 사항에 대해 감탄하고 형태와 공간의 설득력 있는 창조를 칭찬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추악하고 예술적이지 않은 리얼리즘으로 간주했습니다. 작가가 미술이라는 매체를 사실적이지만 단순히 카피한 것이 아니라 작가의 시각을 접목하여 일반 대중들과의 충돌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관점에서의 미술의 역할을 대하게 된 대중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림은 조지 벨로우의 1924년 작품 댐지와 피르포입니다. 이 작품은 세계 대공황 시대에 그려진 그림으로서 스포츠를 주제로 한 세계 최고의 명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에 암울했던 경제공황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자 유행을 했던 복싱 경기를 묘사한 시대 상황을 잘 나타낸 그림입니다. 실제로 이 그림은 1923년 9월 14일에 열렸던 미국 복서 잭 댐지와 아르헨티나 복서 루이스 피르포의 시합을 보고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경기에서 댐지가 로프 밖으로 떨어지는 그런 극적인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앞에서의 이킨스가 작품에 출연한 것처럼 이 작품에서도 벨로우 자신도 출연을 하는 점입니다. 바로 그림의 왼쪽 코너에 있는 대머리 남성이 바로 벨로우 그 자신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상상으로 형식적인 복싱 장면을 그린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이 직접 그 상황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다음번에 1부에 이어 2부가 이어질 것이오니
본방사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